윤포학원학생들 반갑습니다. 바로 앞에 강좌에서 지금 정기분포에 대한 개념 설명을 마무리했었는데 문제를 좀 같이 풀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정기분포와 이항분포의 관계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좀 적용하고 고3이라는 생각을 좀 머릿속에 좀 더 자각하시고 이제는 내신 대비 기간에만 공부하는 게 아니야. 나름 이제부터 364일 동안 꾸준히 준비를 해야 돼. 플러스 알파가 되지 않으려면. 그죠? 여러분 그거 혹시 알고 있나 모르겠는데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혹시라도 여러분이 364일을 넘겨서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잖아. 만약에 일단은 큰 걸림돌이 하나가 있어. 수학이 진도가 바뀌어. 범위가. 근데 어느 정도는 너네가 배웠던 거 다 나오거든. 근데 새로 추가되는 게 대박이야. 그게 뭐냐면 지수로그 함수하고 삼각함수가 특히 들어가거든. 삼각함수도 뭐 그렇다 쳐. 근데 이 지수로그 함수가 너무 어려운 거지. 2010년대까지, 2010년 초반까지는 보니까 공통 문항수가 비중이 좀 있었어. 그리고 지수로그 함수도 공통 범위에 들어가 있었고 그 당시로 선생님이 좀 회고를 좀 하면 문이과 공통으로 마지막 30번이 전부 지수로그 함수 문제였어. 한 4년, 5년 동안 꾸준히. 그만큼 지수로그 함수가 꼬아놓으면 너무너무 어려운 거죠. 근데 그게 여러분 다음 학년도에 수능 범위에 포함이 된다. 그죠? 네, 그렇다는 얘기는 30번이 또 그렇게 변환된다는 얘기고 너무너무 어려운 거지. 자, 289페이지를 여러분이 보시면 이제 개념 익힘 문제가 나오는데 밑에 건 여러분이 먼저 한번 나중에 풀어보시고 개념 익힘 문제만 먼저 일단 풀어볼게요. 이번 시간에 1번입니다. 오른쪽 그림의 곡선 ABC는 각각 정기분포를 따르는 세 확률 변수 라지 X, A, B, C 각각에 대한 확률 밀도함수의 그래프이다. A, B는 대칭축이 서로 같고 무슨 뜻? 밑줄 쳐봐. 대칭축이 서로 같고 무슨 뜻? 평균이 같다. 그지? 정기분포니까. 그 다음 곡선 C는 곡선 B를 평행 이동하는 것이다. 무슨 뜻? 그렇지. 자, A 곡선하고 B 곡선 두 개를 잘 봐봐. 상대적으로 B 곡선이 가운데 평균 쪽에 어떻게 돼 있어? 올라가 있지. 그러면 A하고 B는 상대적으로 뭐가? 표준 편차가 상대적으로 누가 더 작다? 그렇죠. B가 더 작다는 얘기야. 근데 이 B를 평행 이동해서 C를 만들었다는 얘기는 B, C가 표준 편차가 같다라는 뜻입니다. 말하다 보니까 답을 다 얘기해버렸네요. 자, M이라고 하는 거는 각각 평균이고 시그마 그거는 이제 표준 편차인데 옳은 걸 골라라. 기억은 어때? 참 C의 평균이 제일 크죠? 제일 오른쪽에 X축 오른쪽에 와 있고 그 다음에 A하고 C의 표준 편차는 C의 표준 편차가 더 어때야 돼? 상대적으로 A보다 더 작아야 돼. 틀렸어. 얘는 디귿은 B하고 C의 표준 편차 같다. 이게 정답이죠. 개념 1번은 이렇게 넘어갈게요. 자, 개념 익힘 2번인데요. 정기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에서 뭐 X가 뭐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평균이 30이고 편차가 2지. 그런데 거기 어디에서 어디까지 확률이 먼저 쪼쪼쪼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이거 한번 봅시다. 선생님 탭이 맛이 갔나? 이렇게 흐릿하지? 까치 소리? 반가운 손님이 온다는? 그 손님 누굴까? 자, 개념 02번은요 일단은 그래프로 좀 표현하는 습관을 가져라. 그러면 정기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X가 이렇게 종 모양. 그래서 평균이 얼마냐면 30이죠? 30. 그리고 표준 편차가 얼마야? 2. 이렇게 이제 여러분도 쓰기 좀 해주시고. 자, 26에서부터 어디까지의 확률? A까지의 확률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러면 26은 30의 왼쪽에 있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A가 이쪽에 있는지는 잘 모르잖아요. 그죠? 30의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잘 몰라. 근데 어차피 우리가 이 정기분포 곡선에서 넓이를 구할 수 있어? 없지.
실제 적분도 안 되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작업을 거치는 거야? 표준화라는 작업을 하는 거죠. 기준을 좀 맞춰주는 거야. 그 표준화할 때 표준 정규분포는 우리가 확률변수 Z라고 일반화해서 많이 쓴단 말이야, 그죠? 자, 여기서 확률변수 X가 얘네들이겠지. 어떤 식으로 Z를 변환되니? 확률변수 X에서 평균 M을 뺀 다음에 표준편차로 나눠주는 이런 수식으로 넘어가는데, 너네가 이거를 머릿속에 넣지 않으면 이제부터는 문제를 풀 수가 없다. 자, 이제 표준정규분포 그래프 요거 똑같으니까 생략하고, 어차피 요 놈은 표준화되면 0으로 표준화가 되겠지요. 자, 26은 30을 빼면 마이너스 4지. 거기서 이제 2로 나눠주면 얘는 어디로 표준화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2로 표준화 되는 거야. 근데 만약에 있잖아, A가 이쪽에 있다고 가정해봐. 그러면 요만큼의 확률하고 요만큼의 확률을 추가로 더해야 되지요. 근데 일단 요만큼의 확률은 어차피 이쪽에서는 모르니까 이 대칭 이동에서 0부터 2까지의 확률을 대신할 거야. 근데 0부터 2까지의 확률이라고 하는 건 2를 보고 읽어야 되거든. 표준 정규분포표를 봤을 때. 딱 2를 보고 읽으니까 얼마야? 근데 오른쪽에 2일 때 표준 정규분포표 이게 좀 애매하게 좀 이상하게 나와 있죠. 확인 다시 할게요. 그 표인데 그 표 대신에 그 수식을 그 주고 있는 거거든. 근데 문제 잘 봐봐. 오른쪽에 있는 거는 단 M은 평균이고 시그마는 표준 편차다 이래 나와 있지. 그러면 M 플러스 시그마라고 하는 애 요점일 때 확률 변수 X가 요점일 때 확률이 얼마나 지금? 0.3413인데 이 위에 M에서부터 어디까지? M 플러스 알파까지의 확률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약식으로 좀 쓰고 있는 거야. 그러면 얘가 무슨 뜻이냐면 여전히 정규분포란 말이야 이렇게. 근데 평균이 M이거든. 근데 이쪽에 M 플러스 알파까지의 요거 M에서부터 M 플러스 알파까지의 확률 여기가 얼마라는 얘기야? 0.3413이다 이런 뜻이야. 근데 표준화가 안 돼 있잖아. 표준화를 사실 시켜보면 얘는 0으로 표준화가 되고 그 다음에 얘는 어디로 표준화되니? 얘에서 평균 뺀 다음에 표준편차 뭔지 모르지만 어쨌든 나누면 어디로? 1로 표준화가 된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이 0.3413이라는 말은 어디의 확률을 말하는 거야? 표준화했을 때 0부터 1까지의 확률을 말해주는 거야.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 궁금한 건 마이너스에서 0까지 또 대칭 이동에서 0부터 2까지의 확률을 궁금해하는 거니까 요게 시그마가 아니고 이 시그마가 되는 거. 그 밑에 거. 그게 얼마야? 0.477. 그러면 일단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0.4772야. 근데 만약에 A가 여기 있다면 요거 플러스 요거 해야 되지. 근데 그게 더하기 해서 0.13 뭐 이렇게 나올 수는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적어도 A가 이 정도에 있다라는 추론을 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결론은 우리가 요만큼의 확률이 얼마나 지금 문제에서 0.1359 뭐 이렇게 나와 있다는 뜻인데, 그러면 이제 요만큼의 확률은 어차피 우리가 이쪽에서 못 구하거든. 그러면 대칭 이동해서 얘가 이제 A가 여기로 대칭 이동 되겠지요. 어딘지는 모르지만 요 26이 대칭 이동 되면 어디로 오겠어? 어차피 표준화하면 2로 올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요만큼의 확률에서 요만큼의 확률을 걷어내야 이쪽에 있는 요만큼의 확률이 나올 거다라는 거지. 근데 그걸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 0.477이라고. 그럼 거기에서 얼마의 확률을 빼야 0.1359가 나오는지를 먼저 확인해 봐야 된다. 근데 1359를 빼란 말이야 이렇게. 그럼 얼마니? 여기가 3, 1 맞나요? 4 여기 3413이라고 나오지. 0.3413.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확률이 0.3413이라는 얘기인데 이미 우리 여기서 확인했지. 엄마야 얘가 1까지의 확률이라는 얘기지. 대칭 이동하면 A가 어디로 표준화돼야 되는 거야? 마이너스 1로 표준화 됐어야 된다라는 얘기. 그래서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1까지의 확률이 이제 얼마가 되는 거야? 0.1359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A가 마이너스 1로 표준화 되려면 어떻게 표준화 돼야 돼? A에서 평균 30을 뺀 다음에 표준 편차 2로 나눠준 게 마이너스 1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정리하면 이제 A가 얼마이면 알 수 있다? 28 되는 걸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요걸 이제 우리가 이제 정규분포에서 확률을 구하는 기본적인 요령이 되는 거야. 자, 선아 이해되고 있니? 이도 좋습니다. 자, 대념익힘 3번 쪽으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자, 두 개의 확률변수 x하고 y가 각각 정규분포를 따르고 있는데 x쪽에서 50부터 k까지의 확률하고 y쪽에서 24에서 40까지의 확률이 같다 이렇게 말하는 건데 요거는 선생님이 바로 좀 표를 그려볼게. 자, 개념 익힘 03번은 일단은 x를 좀 생각을 해보면 얘가 정규분포를 따르는 곡선인데 평균이 얼마냐면 50이거든. 그리고 표준 편차는 10이야. 근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확률? 50에서부터 k까지 확률은 요 놈의 넓이를 물어볼 거라고. 자, 근데 이 y라는 녀석은 똑같이 정규분포인데 물론 곡선은 좀 편차도 있고 하겠지만 대충 그려보면 평균을 좀 맞춰서 라인으로 얘는 그냥 이렇게 생겼다고 해봐. 그냥 y는. 근데 얘는 평균이 얼마야? 40이고 표준 편차가 8인 거거든. 얘가 상대적으로 작으니까 살짝 선생님이 좀 빼죽하게 그린 거야. 좀 더 올라가게끔 적당히. 근데 얘는 24에서 40까지의 확률. 자, 요놈의 확률하고 요놈의 확률이 서로 어떻다는 거야? 같다는 거죠. 근데 어차피 얘네들은 다 표준화하면 어디로 가? 여기는 다 0으로 가거든. 그럼 이 y쪽에서 24가 표준화되는 점 어딘가 가겠죠. 편의상 음수가 될 것이고 이 k도 x쪽에서 표준화되면 어디로 넘어올 거다라는 건데 이쪽의 확률과 이쪽의 확률이 같다는 얘기는 얘네 둘이 서로 0을 기준으로 대칭이다라는 말 아니야? 됐습니까? 그럼 24를 먼저 표준화해 봅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24에서 40을 뺀 다음에 8로 나눠야 되겠지. 자, k는 표준화되면 어떻게 될까? k에서 평균 50을 뺀 다음에 편차 10으로 나눠야 되는데 이 두 개를 더하면 항상 얼마가 돼야 돼? 0이 돼야 된다는 얘기지. 맞아? 굿, 0이야. 왜냐면 요거 둘 더해서 2로 나누면 가운데 m이 0이 여기 있어야 되는 거죠. 얘가 마이너스 1이면 얘가 1이잖아. 뭐 그런 컨셉이니까 여러분 요거 둘 더해서 0이다. 또는 뭐 이거는 뭐 중요한 건 아닌데 마지막에 여러분이 거기다 마이너스 붙인 게 아니라 같다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똑같아 어차피.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쪽에서 우리가 주어진 식을 만족하는 k를 구하면 그냥 그대로 무난하게 정답이 될 수 있다. 생각보다 많이 어렵지 않죠? 우리 수업 시작하기 바로 전에 주은이가 이제 이런 말을 했어. 어제 우리가 수능이었는데 굉장히 떨린 하루였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선생님 문제가 이따위면 통계 쪽은 변별력이 생기나요? 라는 질문을 했었는데 사실 통계 쪽은 그래서 변별력이 많이 없어. 어느 정도는. 환율 통계라는 책에서 난이도 있게 수능에 나오는 문제들은 뭐냐면 오히려 경우의 수 확률 쪽에서 훨씬 더 변별력 있게 문제가 출제됩니다. 실제 어제 문제가 그랬고 나영 아직 못 보셨죠? 선생님이 여러분 이따 가실 때 시험지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보세요. 복사해 주면 그거 책상 위에다 올려놓지 말고 풀어보고 선생님이 다음 강좌 중 다음 주쯤에 그 주중에 이제 그거 해설 강의 2학년 애들 대상으로 할 거야. 이제 3학년이지. 수능이 올해 이제 딱 맞아서 특히나 이제 요번에 여러분들 뭐 내신이라면 통계 쪽에 많이 집중이 돼 있으니까 확률 통계 쪽 위주로는 좀 집중해서 하고 나머지는 그래도 뭐 어쨌든 자, 개념 익힘 4번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자, 오른쪽 표는 중기 내 고등학교 송중기인가? 맞나? 중기 내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각각 국어, 수학, 영어 시험 성적의 평균과 표준 편차 및 중기 성적을 나타낸 것이다. 각 과목의 성적이 정규분포를 따를 때 자, 마지막 줄 잘 봐봐. 다른 학생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중기가 잘 본 과목 순서대로 쓰라는 거지. 무슨 뜻이니? 자, 봐봐.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원점수가 똑같다고 해서 상대적으로 다 잘 봤다 이렇게 보긴 어렵다는 거야, 지금. 어떤 의미 때문에? 문제가 쉬웠냐, 어려웠냐, 이런 부분. 즉, 평균, 뭐 이런 개념들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얘 왜 이러니? 렌즈인데? 미안. 얘가 잉크가 다 떨어졌어. 자, 이제 말로 좀 할게요. 예를 들어서 너네가 쟤네들을 이제 확률 컨셉처럼 구하는 거야. 그래서 표준화를 시켰을 때 가장 오른쪽으로 올라오면 상대적으로 더 잘 봤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건데 오른쪽으로 올라왔다는 건 결국 무슨 얘기냐면
확률적으로 좀 앞부분에 걔가 이제 포함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야. 자, 이제 무슨 얘기냐? 다시 볼게요. 어디 갔지? 고맙다. 봐봐. 이게 만약에 이제 너네가 이제 그 국어든 영어든 뭐든 어쨌든 정규원포를 이렇게 이룬다고 한 과목을 기준으로. 근데 자기 점수가 여기에 있는 거야. 상대 잘 봤지? 그러면 이쪽의 확률이 얼마이면 알 수가 있어. 만약에 이쪽의 확률이 4%야. 그럼 얘는 몇 등급이란 얘기야? 1등급.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가 만약에 뭐 11% 그럼 얘가 2컷에 걸렸다. 뭐 이런 느낌인 거고. 그러니까 표준화 시켰을 때 가장 오른쪽으로 멀리 떨어지는 그런 과목을 상대적으로 더 잘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우리가 다 확인을 해봐서 그래프를 그려야 되겠지만 사실 뭐만 하면 돼? 각각의 중개 국어, 영어, 수학 점수를 표준화만 시켜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국어부터 표준화 해볼까요? 국어. 자, 국어는 중기가 70점 맞았네. 수학은 62점. 좀 못하네. 영어는 65점. 더 못하네. 근데 실제로 국어를 제일 잘 봤을지는 모른다는 거죠. 상대적으로. 자, 이 70에서 국어의 평균 65를 뺀 다음에 국어의 표준 편차 10으로 나누면 얘가 얼마 얘가 5니까 0.5 정도로 표준화가 되지요. 그 다음 62에서 52를 뺀 다음에 얘를 뭘로 나누는 거야? 16으로 나누는 거야. 아, 또 왜 16이야? 그럼 얘가 16분의 10인가요? 그죠? 아, 우리 분수로 표현할까요? 얘가 2분의 1입니다. 얘는 8분의 5 이렇게. 다시 소수로 쓸까요? 자, 0.88에 854 86에 48 랄랄랄랄라. 일단은 자, 영어는 65에서 56을 빼는 거야. 그 다음에 뭘로 나누는 거야? 12로 나누는 거야. 그럼 얘는 얼마야? 56 빼면 9니까 12분의 9면 3, 3은 9, 3, 4, 12 0.4 8에 32 4, 7에 28 뭐 이렇게. 와, 이게 원점수가 영어 같은 삐리리 했는데 그죠? 사실은 얘는 상대적으로 봤을 때 어느 과목을 제일 잘 본 거야? 영어를 제일 잘 본 거죠. 그리고 누구? 수학을 그 다음으로 잘 보고 그 다음에 국어를 상대적으로는 제일 못 봤다는 거. 원점수만 높았을 때. 뭐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실제로 여러분 그 수능을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수능 시험 본 적 없잖아요. 그죠? 근데 수능 시험 보면 성적표가 어떻게 나오는지 알아? 분이 원점수 표기가 안 됩니다. 의미 없다는 거죠. 100분위, 표준 점수, 등급 이렇게 세 개가 나오거든요. 100분위는 뭔지 알죠? 이 표준 점수라는 게 뭐냐면 바로 이런 컨셉인 거야. 각 과목별 평균과 표준 편차를 가지고 상대적으로 평균보다 얼마나 더 잘했는지를 점수와 수치화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학별로는 100분위하고 표준 점수를 동시에 반영하는 학교들도 있고 정시 기준입니다. 그다음에 표준 점수를 반영하는 대학교가 대부분 많고 만약에 100분위를 반영한다 그러면 똑같은 등급이라도 100분위에 따라 점수 반영이 다르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거. 그래서 4번은 이 정도에서 우리가 마무리가 될 수 있습니다. 자, 5번 한번 볼게요. 5번. 자, 어느 양식장의 물고기의 무게는 평균이 800이고 편차가 50인 정규분포를 따른다. 자, 한 마리를 선택했는데 830 이상의 확률을 구하라는 거야. 이거 완전 그냥 정규분포 그냥 그대로 그냥 나오는 거죠. 자, 정규분포를 이룬다. 그려놓고 평균이 얼마냐면 800, 편차가 50. 한 마리를 골랐더니 830 이상의 확률 여기를 구하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계산해야 되느냐? 절반이면 각각 0.5의 확률을 가질 거야, 그죠? 그래서 이쪽의 확률을 어떻게 하는 거야? 0.5에서 빼주면 이 뒷부분 쪽의 확률이 나오는 거죠. 왜 그래? 표준화하면 표준 정규분포표가 항상 평균에서부터 양수인 그 전까지의 확률을 수치화해서 보여준다는 거죠. 자, 그럼 이 830 표준화 할게요. 830에서 800 뺀 다음에 50으로 나누면 5분의 3으로 표준화가 되잖아요, 그죠? 0.6일 거야. 근데 문제에서 0.6을 딱 보고 읽으니까 얼마야? 0.257
2257이야. 어디가? 여기가. 또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확률은 절반 0.5에서 요걸 뺀 나머지가 분항에 이제 정답이 되는 거죠. 자, 바로 개념 익힘 6번으로 넘어갈게요. 어떤 회사의 통신망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접속 시간은 자, 06번도 똑같습니다. 정규분포를 따른다. 평균이 40분이고 표준 편차가 5인 이런 정규분포를 따른다. 자, 이 중에서 10,000명, 하나, 둘, 셋, 넷, 10,000명을 뽑았을 때 50분을 넘어가는 사람의 수를 구하라 그랬거든? 그럼 이건 어떻게 계산하느냐? 확률을 먼저 계산하는 거야. 만약에 확률을 구했더니 0.5였어. 그럼 몇 명이란 얘기야? 10,000명 중에 뭐 확률을 구했더니 0.5가 나왔으면 500명이란 얘기죠. 0.5가 나왔. 만약에 확률이 0.1이었으면 몇 명이란 얘기야? 100명이란 얘기. 쉽게 얘기는 쉽게 말하면 그냥 여기 10,000명에다가 우리가 구한 확률을 그냥 어떻게 해주면 돼? 그냥 바로 곱하기 해주면 바로 다 돼.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0.뭐뭐뭐 이렇게 쓸 거 아니야? 간단하게 볼게요. 만약 확률이 0.2라는 거는 이게 100분의 20이다 이런 컨셉이잖아. 근데 이 100이 요 놈이랑 이제 곱하기 되면서 뭐 날라가 바로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쪽에 어느 정도 순간에 여기 50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50분을 넘어가는 학생들의 사람의 인원 몇 명이냐 이렇게 가는 거죠. 자, 50을 표준화합니다. 50에서 40을 뺀 다음에 5로 나누면 얘가 2로 표준화가 되지요. 그럼 2를 보고 있는 거야. 그럼 확률이 얼마야? 0.477이. 어디가? 여기가 0.477이. 그럼 여기의 확률은 절반 0.5에서 이걸 빼면 얼마야? 0.028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다 그냥 만을 곱하기 해버리면 몇 명이다? 228명이 50분을 넘어가는 사람의 수다. 이렇게 돼가는 거죠. 자, 되겠어?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정규분포를 따르는 확률변수 x에 대하여 새로운 확률변수 y라고 하는 애인데 그 y가 89 이하일 확률을 구하라는 겁니다. 선생님이 요거는 두 가지로 좀 풀이를 해드릴게요. 07번은 확률변수 x가 정규분포를 따라간다는 거야. 평균이 50이고 표준 편차가 10인 정규분포를 따라간다. 그때 새로운 변수 y라고 하는 애가 2 라지 x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마지막은 p 이렇게 해서 y라는 애가 89보다 이하일 확률 마지막에 이제 물어보는 건데, 자, 요 두 가지로 갈게요. 첫 번째 y라고 하는 거가 지금 2x 마이너스 1이지, 그지? 그러면 자, y의 평균을 한번 구해볼까요? 어떻게 쓰면 되니? 2 빠지고 x의 평균에다가 1 빼 이렇게 하면 되지요. 자, 그럼 평균이 얼마 나오냐면 50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99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y의 표준 편차는 얼마냐? 요거의 표준 편차는 요 마이너스는 반영 안 되지요. 그리고 요 2가 절대값 개념으로 반영된다, 그지? 그러니까 2배의 x의 표준 편차에 2배만 주면 되는. 근데 x 표준 편차가 얼마야 이거? 10. 그러니까 얘는 표준 편차가 얼마인 거야? 얘는 20인 거야. 그 말은 이 y라고 하는 녀석도 정규분포를 따라갈 건데, 요거 좀 작게 그릴게요, 선생님이. 정규분포를 이렇게 따라갈 건데 평균이 얼마라는 얘기야? 99. 편차가 얼마? 20. 이런 정규분포를 가져간다는 거죠. 자, 근데 여기에서 89라고 하는 게 적당히 한 요 정도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럼 89 아래쪽이면 요쪽의 확률을 물어본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요거 표준화되면 어차피 0으로 갈 거고, 89가 표준화되면 89에서 99 빼면 마이너스 10이죠? 그걸 20으로 나누면 마이너스 0.5로 표준화가 될 거다. 그럼 우리가 이쪽의 확률을 구해내려면 반대쪽으로 0부터 0.5까지 확률을 확인해야 될 건데, 그게 얼마냐면 0.192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래쪽의 확률은 결국 얼마가 되는 거야? 0.5에서 그 0.1915라고 하는 거를 뺀 나머지가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답이 될 수 있고, 두 번째는 이쪽에다 그냥 바로 쓸게요. 그냥 이 y에다가 요걸 넣어버려. 그냥 주나? y에다가 요걸 그냥 넣어버려. 그럼 얼마야?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확률은 2에서 마이너스 1이 y인데
그게 89 이하인 확률을 지금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바로 가는 거야. x쪽으로. 그럼 요거 1이 일로 넘어갈 거 아니야. 그러면 2x가 100 이하라니까 x가 얼마야? 아 90이구나. sorry. 90이니까 얘가 45 이하의 확률을 구하라 이런 뜻이 되는 거야. x쪽에서. 그럼 요거 선생님이 좀 작게 그려보면 x가 지금 정규분포를 따라가는데 여기 평균이 50이고 편차가 지금 10인데 요 정도 45 이하의 요런 확률을 구하라는 거지. 그럼 45를 표준화하면 50 빼면 마이너스 5를 10으로 나누면 얘도 마이너스 0.5로 표준화되는 거. 그 마지막 과정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X쪽에서 그냥 마무리할 수도 있고 돌려서 Y쪽에 평균과 표준편차를 가지고 Y쪽에서 좀 마무리해도 둘 다 좋은 선택이 되겠습니다. 7번. 자, 그 다음 굉장히 개념 문제가 많네요. 8번 한번 볼까요? 환유에서 x가 정규분포를 따를 때 a 이하일 확률이 0.5보다 훨씬 적지. 그럼 a가 평균보다 왼쪽에 있다는 얘기다, 그지? 그러면 오늘 아침인데 좀 더 집중을 잘 해줘야 돼. 그냥 단순하게만 말하면 이런 거죠. 요렇게 정규분포를 따르는 확률변수 x에 대해서 평균이라고 하는 게 36이고 여기 편차가 4인데 a가 한 요 정도 있다. 그래서 요 놈이 0.5보다 최 미치지 않는 0.1587이다. 근데 그 0.5에서 0.1587을 빼버리면 얘가 얼마 나와? 0.3413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누가? 여기가. 그러면 a가 표준화했을 때 이런 확률을 보여줘야 될 거 아니야? 여기부터 여기까지니까 그게 얼마야 지금? 1. 그러니까 얘는 표준화되면 어디로 표준화돼야 된다는 얘기야? 마이너스 1로 표준화가 돼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야 마이너스 1부터 여기까지 확률이 얘가 돼서 반대 0.5에서 요거를 뺀 게 요 1587, 0.1587 될 수 있다. 맞아? 자 그러면 a가 마이너스 1로 표준화되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a에서 평균 36을 뺀 다음에 4로 나눠줘야 될 거야. 얘가 마이너스 1로. 그러면 이제 a가 얼마였다는 얘기야? 32였다는 얘기죠. 그래서 32 이하의 확률이 요 0.1587이다. 이렇게 1번 마무리 쉽게 될 수 있고, 자 바로 2번입니다. 확률에서 x가 여전히 정규분포를 따르는 거야. 그러면 또 이렇게 그래프를 쫙 그려놓고 평균이 30이고 표준 편차가 2인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누구 이상인데 잘 보면 0.028 굉장히 작죠? 그러면 한 요 정도가 되는 거야. 여기가 0.028이야. 그럼 반대쪽에가 얼마나 얘기야? 여기 0.5 요쪽에 0.477이다 이 말이지. 요쪽의 확률이. 그럼 얘가 표준화 됐을 때 요런 확률을 보여주려면 여기 평균에서부터 0.477이라면 얘가 2로 표준화가 돼야 될 거 아니야. 맞아? 그러면 요 점이 지금 k 플러스 30이니까 자 k 플러스 30에서 평균 30 뺀 다음에 여기는 표준편차 2로 나눈 게 2로 표준화가 돼야 된다 이런 거죠. 그럼 자연스럽게 얘가 날라가서 k가 얼마나 나온다? 오케이. 이 정도에서 우리가 실수 k 값을 구할 수 있다. 굉장히 좀 편하죠, 그죠? 자, 다음 페이지 바로 넘어갈게요. 9번입니다. 선생님 혼자 푸니까 재미없지, 그지? 옆에 드세요. 밑에 해설 가리시고 먼저 한번 풀어보세요.
자, 어때? 풀리니? 뭐 세월아 내월하게 나고 있어 이들이. 자, 정규분포를 따르는 확률변수 x에 대하여 그 밀도 함수 fx라고 나와 있는데 두 번째 줄에 나와 있는 fx라는 함수는 밀도 함수가 100을 기준으로 대칭이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평균을 알려주는 거다. 얼마라고? 100이라고 알려주는 거야. 그럼 이제 표준 편차만 구하면 되는데 밑에 두 번째 조건이 나와 있잖아요, 그죠? 자, 평균에서 n 플러스 8까지의 확률이 0.477이다. 무슨 말? 0.477의 확률을 가지려면 2로 표준화가 돼야 되잖아. 누가 n 플러스 8이? 자, 그럼 바로 갈게요. 야, 니네 못해보라 내오라 내오라고 있어. 이랬더니 뭐지? 아직 발등이 불이 아직 안 떨어진 거야? 자, 일단은 정규인포를 따를 건데 평균을 알려줬단 말이야. 100입니다. 근데 표준 편차를 안 알려줬는데 문제 보니까 평균에서부터 n 플러스 8까지 그럼 간격이 8이잖아. 그러면 그냥 써볼까? n 플러스 8에서 평균 m을 뺀 다음에 표준 편차로 나눈 게 그 0.477이라는 확률을 가지려면 2로 표준화가 돼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이거 날라가는 거 아니니? 그럼 요게 얼마라는 얘기야? 4라는 얘기야. 그 두 가지 조건으로 평균과 표준 편차를 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것들을 가지고 마지막 질문은 94에서 111에 그럼 94는 한 요쪽에 있겠다. 그죠? 110은 한 요정도 있겠다. 되겠지?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확률은 요만큼과 우리가 요만큼 따로따로 계산해서 하면 되겠지? 자, 표준화만 하면 땡이다. 자, 요거 표준화 어디로 되니? 빼면 10, 4로 나누면 2.5로 표준화 될 거야. 그러면 0부터 2.5까지의 확률은 그냥 2.5를 보고 읽으면 돼. 0. 얼마? 4938. 자, 플러스. 그 다음에 93에 표준화하면 100 빼면 마이너스 6이잖아? 자, 마이너스 6을 4로 나눠봐. 얼마야? 마이너스 1.5. 그죠? 그럼 1.5를 보고 읽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요만큼의 확률하고 이거 똑같으니까, 그죠? 그럼 1.5를 보고 읽으면 33이잖아. 이렇게. 그래서 이거 두 개를 더하게 해주는 게 무난히 정답이 될 수 있는데, 뭐 세월아 내월하게 하라고 있어, 이거를. 어? 자, 한 페이지를 또 넘어가면 개념 10번 문제. 100점이 만점인 로스쿨 입학시험. 이거 법대지만 혹시. 아, 내가 어떻게 좀 비빌려고 했더니 안 되겠네. 비빌려고 했더니 안 되겠네. 자, 1000명이 지원을 했나봐. 그럼 시험을 받겠죠. 평균 70이고 편차가 8인 정규분포를 따른다. 그대로 또 갑니다. 자, 지원자들의 1000명 지원자들의 평균이 70이고 편차가 8인 이런 정규분포를 따라갔다. 이렇게 가는 건데 마지막 질문이 합격자가 20명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럼 우리 비율을 따져볼까요? 비율. 자, 1000명 중에 20명이 합격했다는 얘기는 100명 중에 2명 합격했다 이 말이지. 그럼 확률이 얼마야? 즉 요쪽에 합격자들이 있을 텐데 요만큼의 확률이 뭐가 돼야 된다는 거야 이거? 0.02가 되게 만들어야 된다는 뜻이야. 그게 합격 최저 점수가 된다는 거죠. 맞아? 자, 그러면 요쪽의 확률이 0.02가 되면 여기가 얼마가 돼야 돼? 0.48을 보여줘야 된다. 마지막에 합격 최저 점수를 우리가 K라고 놓으면 이 K가 표준화 될 때 어떻게 돼야 돼? K에서 70을 뺀 다음에 편차 8을 나눴을 때 0.48의 확률을 보여주려면 2로 표준화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거 넘어가면 16이죠? 70 넘으면 결국 합격 최저 점수가 몇 점이 되는 거야? 86이 최저 점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위쪽의 확률이 0.0이다. 합격. 이런 식으로 거꾸로 물어보기도 한다는 거죠. 다음 문제 11번 개념 문제 보도록 할게요. 여기 이제 이쪽 정규분포 쪽에 마지막 개념 문제인 듯 11번 보겠습니다. 확률에서 x가 평균이 20이고 편차가 4인 이런 정규분포를 따른다. 그려봐야지 또. 자, 이렇게 정규분포인데 평균이 20이고 편차가 4인 이런 정규분포를 따를 건데
여기서 fk라고 하는 건 얘들아 뭐냐면 확률 밀도 함수가 fx가 아니야. 그냥 이 문제의 출제자가 단순하게 f라는 함수를 마련하고 있는 거야. 지금 나름의 정의를 하고 있는 거야, 새롭게. 근데 얘를 p, 확률을 함수값으로 쓰라는 거야. 근데 어떤 확률이냐? 지금 이런 정규분포에서 k-8에서부터 확률 변수 x가 k까지의 확률을 fk라는 함수의 함수값으로 쓰라는 거야, 지금. 근데 너는 여기 k-8이고 여기가 k면 이 구간의 길이가 얼마야? 8이죠. 만약에 k가 요점이었어. k가. 그러면 그 밑으로 구간 8 떨어져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확률, 그걸 fk로 보겠다라는 거죠. 확률을. 옳은 걸 골라라 했습니다. 자, F12라고 하는 거 기억. F12라고 하는 거는 약식으로 쓸게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의 확률을 말하는 거야? 12에서 8 빼면 4죠. 그러니까 4부터 어디까지? 8까지의 확률을 말하는 거야. 아니 뭐야? 4부터 12. 미안. 그게 F12의 함수값이야. 이 주어진 정규분포에서 이쪽에는 4부터 12까지의 확률을 F12라고 보겠다. 그러면 F36은 뭐냐? 36에서 8 빼면 28이죠. 28에서부터 얼마까지의 확률을 보겠다는 거야? 36까지의 확률을 보겠다는 거죠. 근데 그 둘이 같냐고 물어보는 거거든. 근데 이거 위치를 잘 봐야 돼, 얘들아. 봐봐. 만약에 지금 얘가 확률이 같으려면 어때야 돼? 대칭인 모양을 이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봐봐. 만약에 4부터 12가 여기 있었다고 하면, 자, 준이 봐. 4부터 12가 여기 있었다고 하면 요거 28부터 36은 20에 대해서 대칭이 아니라 요 정도로 이렇게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 말은 얘네 둘이 20에 대해서 대칭이고 얘네들도 20에 대해서 대칭이어야 된다는 뜻이지. 맞아? 그 말은 4하고 36의 가운데 20이 있어야 되고, 그죠? 12하고 28의 가운데 20이 있으면 되는 거야. 그럼 대칭이 완전 되는 거죠. 조금만 더 집중해 주나? 근데 너네 간단하게 말해봐. 4하고 36 더해서 2로 나누면 20 되지. 그럼 4하고 정확하게 36 가운데 20이 있네. 12하고 28 더해서 2로 나누면 여전히 20 되는 거 맞지? 그러니까 이 둘의 중간에도 누가 있는 거야? 20이 있는 거야. 이 위치가 잘 봐. 4하고 12가 이렇게. 그러면 28하고 36이 이렇게 있으니까 이쪽에는 12하고 28, 4하고 36이 20에 대해 대칭이면 이 확률이 같은 값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렇잖아 지금. 참. 자, 그 다음에 니은 K가 24일 때 최대값을 갖는다. 자, 다시 이 FK라는 함수는 확률인데 넓이죠. 구간의 길이가 8이지 지금. 그러면 이 구간의 길이가 8이라고 하면 이쪽의 확률보다는 조금 더 오른쪽으로 올수록 확률이 커지겠지. 그렇다고 너무 오른쪽으로 가도 안 되겠지. 그럼 이 구간 안에 어떻게 돼야 확률이, 즉 넓이가 최대가 될까? 한 이 정도로 이렇게 들어와야 여기가 넓이가 최대가 되지 않을까? 정확한 표현은 이 둘의 가운데 누가 있어야 돼? 20이 있어야 넓이가 최대가 될 거다, 확률이. 되겠어? 그러면 이 구간의 길이가 8이니까 양쪽으로 4 떨어져야 된다고. 근데 K가 오른쪽에 있는 점이니까 K가 24일 때 최대값을 갖는다는 거죠. 니은 참. 오케이? 그 다음 디귿 임의의 실수 K에 대하여. 자, 디귿은 선생님이 요쪽에다 좀 써볼게요. 자, 임의의 실수 K에 대하여,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F에다가 K 넣었을 때 하고 F에다가 24-K를 넣었을 때 함수값이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건데, 우리 간단하게 얘기해볼까요? K라고 하는 거는 확률이 뭐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K-8에서 K까지의 확률을 말하는 거죠. 지금 선생님이 기억처럼 하려고 하는 거야. 자, 요거일 때 확률은 얼마야? 24-K까지의 확률이야. 어디서부터? 여기서 8 빼면 얼마야? 여기서 8을 빼면 16-K에서부터 24-K까지의 확률, 그걸 얘를 말하는 거죠. 근데 지금 이 확률하고 이 확률이 같은 값을 가지려면 여전히 그 가운데 누가 있어야 돼? 20이 있어야 되거든. 그 말은 얘네 둘하고 이 기억의 상관하고 똑같죠. 얘네 둘의 정 가운데 누가 있어야 되는 거야?
20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확인. 이거 둘 더해봐. 16이지. 2로 나누면 8 떨어진다고. 그러니까 얘네 사이에 중간에 누가 있는 거야? 정확히 가운데는 8이 있는 거야. 웬 멍멍이? 전혀 아니죠? 야 그렇다고 얘하고 얘하고 똑같고 얘하고 얘하고 똑같아. 그러면 완벽하게 같을 수는 있겠지. 근데 여기는 임의의 실수 K잖아. 특정한 K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것은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는 성립하는 건 기억하고 니은 두 개의 뿐이다. 여기까지가 이제 정규분포의 개념 익힌 문제가 되겠습니다.